안녕하세요. 전 60대 여성으로 사연 듣는 게 취미고 바쁘게 제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일찍 사별에 키운 외동 아들이 있고요. 이 나이 되니까 좋은 게 어떤 면에서 겁이 없어지네요. 산전수전 다 겪어 웬만한 일엔 끄떡도 않는데 대명천지에 겪은 황당한 일을 여러분한테 고발하고 싶어 사연을 씁니다. 속풀이 한번 시원하게 해보려고요. 60 넘게 살면서 상종 못할 인간들 종종 봐왔지만 살다 살다 이런 인간은 처음 봤어요. 제가 할 말은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식 일엔 바로 받아치는 게 안 되더라고요. 전 일찍 사별하고 혼자 아들을 키웠어요. 아들은 지금 의사입니다. 다 큰 자식 일이라 큰 소리 안 내고 조용히 해결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한판 뒤엎어버렸어요. 아무리 사람이 겉다르고 속다르다지만 이럴 수 있습니까? 새침한 얼굴을 하고 속엔 구렁이를 몇 마리를 키우는지 아직도 떠올리면 기가 막히네요. 누구 얘기냐고요? 제 외며느리 얘기입니다. 전 이 아이와 처음 본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아가씨는 처음 봤거든요. 어느 날 방송 리포터로 일한다는 애를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왔네요. 직업 때문인지 외모가 배우 뺨쳤습니다. 향수 냄새도 나고 화장도 예사롭지 않고 카메라를 받는 직업이라 그런지 화려했어요. 그런데 얘가 절 보자마자 하는 첫 마디가 이거였죠. 어머니, 기태 씨 이렇게 멋지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보니까 기태 씨가 근사하게 큰 이유 알 것 같아요. 저 이채영이라고 해요. 예쁘게 봐주세요, 어머니. 예쁘게 봐달라니.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도 아니고 첫인사가 좀 과한데요. 죄송해요, 어머니. 이것도 일종의 직업병이에요. 자꾸 진행 멘트가 나오는 거 있죠? 그래도 예쁘게 봐주세요. 저 오늘 엄청 떨렸어요. 저도 맹추는 아니라서 처음 보는 예비 시어머니한테 알랑방구 낀다고 젊은 아가씨한테 홀딱 넘어간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아주 껌뻑 넘어가게 행동하더라고요. 딸이 있었으면 이랬을까 싶을 정도로 구는데 그의 말대로 직업 때문인지 딸 많은 집 장녀라 그런지 명랑하고 애교가 많더라고요. 아들은 그의 옆에서 입이 귀에 걸렸고요. 기태도 어디 내세워도 안 빠지는 자식이었죠. 열심히 노력해서 의사 직업 가졌지만 그렇다고 뻐기지도 않고 제가 저 고생해서 키운 거 다 아는 속 깊은 애였어요. 근데 하나 걱정됐던 건 여자 보는 눈이 없었다는 거였죠. 여우한테 홀릴까봐 걱정했다는 게 진심일 거예요. 지켜보니까 공부한다고 연애도 잘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기껏해야 짝사랑 정도나 했을까? 그래서 적지 않게 걱정도 됐고요. 의사로 자리를 잡고 나서 내가 나서야 하나 싶을 때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데리고 온 거예요. 솔직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귄다는 정도가 아니고 결혼할 여자라고 해서요. 까놓고 말해서 며느리 첫인상은 별로였습니다. 예쁘기야 엄청 예쁘죠. 방송 리포터로 일하고 있으니까요. 학벌도 나쁘지 않았고요. 근데 척 봐도 명품을 좋아하는 애더라고요. 비싼 가방을 제가 매지는 않아도 보고 들은 게 있는데 채영이라는 애가 그런 가방에 위아래 하얀 정장을 입고 꼭 TV에 나오는 것처럼 하고 집에를 왔어요. 전 부담스럽기도 하고 애가 돈 쓰는 걸 좋아하나 걱정이 됐습니다. 돈 있는 티 너무 내면 전 좀 그렇더라고요. 소박한 우리 집 풍경과도 어울리지 않았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방송 끝나고 바로 왔어요? 아니요, 집에 들렀다가 왔어요. 어머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화장도 다시 하고 옷도 갈아입고요. 저 TV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TV를 좀 안 봐서. 어디 방송이랬죠? 그 아이인 지역 방송국에서 부동산 방송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TV를 잘 안 보기 때문에 프로그램 이름도 생소하더라고요. 프리랜서라서 여러 방송국 돌면서 일해요. 능력 있어요, 채용이. 그렇구나. 방송하는 사람은 가까이서 처음 보네요. 네, 카메라 잘 받는다는 소리 자주 들어요.
저 나오는 프로 꼭 한번 봐주세요, 어머니. 시간이랑 채널 번호 알려드릴게요. 그래요. 시간 나면 한번 볼게요. 그 아인 정규직 아나운서를 몇 년 동안 준비하다 떨어지고 프리랜서로 여기저기 진행하고 다닌다고 했어요. 보니까 아들은 그 애한테 푹 빠졌더라고요. 예쁜 아가씨 손을 꼭 잡고 좋아하는 아들 모습 보니까 안심도 되면서 한편 걱정도 됐습니다. 여자라고 통 모르던 녀석인데 저렇게 화려한 외모에 말도 잘하는 아가씨를 데려온 거예요. 아들이 여자 보는 눈이 있는지 없는지 전 알 길이 없었죠. 하지만 걱정은 뒤로 하고 정성껏 상을 차렸습니다. 아들과 전 낡은 주택에서 살고 있었어요. 여기서 아들 어렸을 때부터 살았습니다. 추억이 너무 많고 이웃이랑도 친해서 이사도 안 하고 살고 있었죠. 근데 아들 여자친구가 저를 돕겠다고 부엌에 들어오더군요. 저도 같이 할게요, 어머니. 뭐 할까요? 시켜만 주세요. 아가씨는 손님이니까 그냥 맛있게 먹어주기만 해요. 입맛에 맞을까 모르겠네요. 부엌이 좁기도 하고 손님 도움받는 건 경우가 아니라 전 한사코 거절했죠. 아들 여자친구는 어려운 자리라 그런가 밥도 잘 못 먹더군요. 혹시 다이어트 하냐고 물었더니 그건 아니래요. 그날 밤 아가씨를 배웅해주고 기태가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묻더라고요. 예비 며느리 어떠냐고요. 전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넌 그 아이 어디가 그렇게 좋으냐? 아이, 엄만 쑥스럽게 뭘 그런 걸 물어요. 연애 처음 아니야? 아내 될 만한 사람이다라는 걸 언제 느꼈냐고. 아들은 쉽게 대답을 못하고 머리만 극적였죠. 가만 보니 그 채영이라는 애가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소개팅으로 만났다는데 한눈에 반한 것도 아니고 오래 사귄 것도 아니고 결혼 말 나온 게 좀 이른 것 같았죠. 사귄 지 5개월도 안 됐대요. 전 연애를 길게 해보라고 했습니다. 1년은 만나보라고 당장 결혼하라고는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아가씨 보통 저돌적인 게 아니었어요. 한 번은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바쁘시냐고 물어서 개모임 있다고 했죠. 어디서 몇 시에 하시냐고 묻길래 별 생각 없이 얘기해줬고요. 그런데 글쎄 우리 개모임 하는데 얘가 불쑥 어머니하고 나타난 거 있죠? 어머니, 서프라이즈. 저 왔어요. 놀라셨죠? 저뿐만 아니라 친구들 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린 교회에 있는 수목원에서 놀고 있었는데 거길 어떻게 찾아왔더라고요. 방송 끝나고 왔는지 엄청 화장도 진하고 화려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찬압에서 김밥을 꺼내는 거였습니다. 양도 상당했죠. 이것 좀 드셔보세요. 이게 다 뭐냐? 어머니 친구분들이랑 놀러 가신다고 해서 제가 김밥 좀 싸봤어요. 바쁜데 이런 걸 왜 싸왔어? 여기서 국수 한 그릇 사 먹으면 되는데.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그럼요. 저 요리 수업도 다녔는데요. 국수도 좋지만 집에서 만든 음식이랑 비교가 되나요?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장국도 타왔어요. 친구들은 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며느리 본다는 얘긴 했어도 어떤 아가씨인지 전혀 설명을 안 했거든요. 게다가 김밥 싸서 수목원에 찾아온 것도 놀라웠겠죠. 다들 감탄해서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젊어 그렇게 고생하더니 순례가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이런 며느리감이 어딨냐 복덩이다 난리가 났죠. 예비 며느린 한술 더 뜨더라고요. 실은 제가 기태 씨보다 어머님을 더 좋아하거든요. 너무 기쁘게 김밥도 싸고 여기까지 신나서 왔어요. 저도 같이 놀아요. 그렇게 나들이가 끝났고 다들 헤어졌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다들 난리가 났었죠. 제 며느리감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어요. 근데 딱 한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너 요새 애들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걔 보통 아니겠던데? 뭐 그런 말을 해. 나도 사람 보는 눈은 있어. 네 며느리 될래. 눈웃음 치는 게 보통이 아니야. 리포터인가 뭔가 한댔지? 아주 연기도 잘하겠더라. 사람 마음 이상한 게 채영이를 내가 삐딱하게 보면 봤지. 남이 또 그런 소리라니까 싫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며느리 될 아가씨인데 그런 소리 말라고 했죠. 그때쯤 아들이 자꾸만 저한테 물었어요. 꼭 1년을 사귀어야 하냐고요. 몰랐는데 채영이가 얼른 결혼하고 싶다고 조르나 보더라고요. 전 웬만하면 그랬으면 좋겠다고 내 계절은 만나보고 결혼하라 했죠. 얼마 뒤 일요일이었어요. 아들과 둘이 있는데 채영이가 불쑥 찾아왔어요. 일요일 오후에 누가 올 일이 없는데 초인종이 울려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아들이나 저나 깜짝 놀랐죠. 집에서 편하게 입고 있었는데 부랴부랴 옷부터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어쩐 일이니? 근처에서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었는데요. 하도 재미없어서 그냥 나왔어요. 거기 있는 것보다 어머님이랑 기태 씨랑 같이 시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근사한 저녁 사드릴게요. 실은 저 지난주에 적금 탔거든요. 전 그 돈 뭐하러 쓰냐고 모아뒀다 필요한데 쓰라고 했지만 예비 며느린 꼭 같이 외식을 하자고 우겼습니다. 결국 그날 채영이가 사주는 닭백숙을 먹었어요. 방송이 없는 날이라고 수수하게 청바지 입고 화장기 없이 나왔는데 얘가 또 달라 보이더라고요. 아들이 여자 보는 눈이 없어 걱정했는데 은근히 좋은 애를 만났나 싶어 안심이 됐습니다. 그날 먹은 닭백숙은 정말 맛있었어요. 속이 뜨끈한 게 정말 든든하더라고요. 그 뒤로 거의 매일 같이 채영이한테 전화 문자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파이팅. 일요일 영화 데이트 너무 기대돼요. 이렇게 사람을 녹이는데 한 달을 고민한 전 귀태를 출근시키면서 이렇게 말했죠. 채영이한테 전해라. 상견례 날짜 잡자고. 너희 둘 결혼해. 그러는 게 좋겠다. 어머니, 결정 내리신 거예요? 아이, 진짜. 아침부터 저 이렇게 놀래키시면 어떡해요? 아들은 뛸 듯이 기뻐했고 곧 상견례가 잡혔습니다. 사돈 내외와 채영이는 그날 부티가 엄청 나더라고요. 다들 명품 가방에 옷도 잘 차려입고 나왔죠. 기태 말로는 사돈 어른이 작은 회사를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저도 자영업자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채영이한테도 작게 식당을 하고 있다고 한번 놀러 오라고 했었고요. 그랬더니 너무 가보고 싶다고 어머니 음식 다 맛있다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약속한 날짜만 되면 채영이가 바쁘다고 해서 한 번도 초대를 못했어요. 상견례는 무난하게 치렀습니다. 그렇게 결혼식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어요. 제 딴에는 며느리한테 해줄 건 다 해줬다고 생각해요. 너무 사치 부리지 않는 선에서 남들 한다는 건 다 해주고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아들 내외 신혼여행 보내고 친척 친구들이랑 잔치까지 하고 집에 혼자 온 날은 기분이 시원섭섭하더라고요. 기태 3살 때 남편과 사별해 여기까지 온 게 스스로도 자랑스럽고 시원하기도 했어요. 이제 아들 잘 사는 일만 남았고 저는 건강하게 제 일 잘하고 그렇게 노후를 보내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제 기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며느리가 검은 속내를 드러내더라고요. 처음엔 얼떨떨했는데 가만 보니 이 아이 기태 없을 때 그렇게 절 홀대하는 거예요. 믿어지시나요? 신혼여행 다녀와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 며느리 표정이 차갑더라고요. 전 애들이 여행 가서 싸웠나 싶어 기태를 살폈어요. 기태는 전혀 그런 내색 없었고요. 며느린 내내 말없이 있다가 밥만 먹고 일어났고 전 기태한테 물었죠. 둘이 싸웠니? 아니요. 별일 없었는데, 왜요? 둘이 대문을 나설 때 제가 잘 가라고 며느리 등을 두드렸는데 절 보면서 싫은 표정을 하더라고요. 기태 보면서는 웃고요. 잘못 봤나 싶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아들 내외 집에서 그릇을 깬 적이 있었죠. 아들은 뭘 사러 간다고 나갔고 며느리와 저 둘만 있었어요. 어쩐지 저녁 내내 며느리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일하다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싶어 조용히 설거지나 해주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실수로 그릇이 깨진 거였죠. 많이 미안했어요. 신접살림 제대로 써보지도 못했을 텐데 무안하기도 했고요.
저도 잘못했지만 며느리가 갑자기 소리를 질러서 그렇게 됐어요. 짜증이 난다나 뭐라나 소파에 있던 애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니 안 놀래요. 세제 묻힌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고 며느리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머, 이게 얼마짜리 그릇인데 이걸 깨면 어떡해요? 미안하구나. 여기 오지 말아라. 팔 다쳐. 내가 치우마. 미안하다. 아, 진짜 미치겠네. 이거 백화점에서 줄 서서 산 그릇이라고요. 진짜 알지도 못하면서. 속상해서 어떡해. 똑같은 거 사줄게. 걱정 마라. 됐어요. 이게 얼마짜린데 덥석 사주신다고 그러세요? 이거 어디서 파는지도 모르시잖아요. 가세요, 그만. 신경질 나, 진짜. 기가 막혀서 입이 안 다물어졌어요. 그릇 하나 깼다고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화를 내다니. 그것도 지들 먹은 거 설거지해주다 그렇게 된 건데 너무 무안하고 속상하고 화가 났죠. 전 알겠다고 미안하다고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현관을 나서는데 아들과 마주쳤어요. 왜 벌써 가냐고 자기가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데 전 싫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아들이랑 같이 있다간 하소연을 할 것 같아서요. 그날 밤에 아들한테 문자가 오더라고요. 며느리가 저 안 다쳤는지 물어보라고 했다면서요. 대충 얼버무리고 전화를 끊었죠. 뭐? 안 다쳤는지 궁금해? 얘가 사람 갖고 노나? 아까 그 말버릇은 뭐고? 아휴, 머리 아파. 분해서 잠이 다 안 오더라고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신경질이 난다느니 가라느니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된 새색 씨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틀 후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깨진 그릇 가격이라고 액수를 딸랑 보내왔더라고요. 명품 그릇이었고 값도 많이 나갔지만 군말 없이 보내고 말았죠. 불쾌한 기억이라 빨리 잊고 싶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방송일을 접고 옷가게를 개업한다는 거였죠. 얼굴이 좀 알려진 김에 리포터 그만두고 옷이랑 비싼 액세서리를 팔기로 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쇼핑몰도 하고 이름 있는 회사로 키우고 싶다나요? 시간이 흘러 며느리는 개업을 했고 근처를 지나가던 전 가게에 들르게 됐죠. 그랬더니 며느리의 대접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일단 저를 모른 척 하는 건 기본이었고 잡상인 취급하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서 있으니까 며느리 친구들이 묻더라고요. 언뜻 보니까 다들 방송 일을 하는 처자들인 것 같았죠. 근데 채영아, 저분 누구셔? 어? 누구? 아, 신경 쓰지 마. 천천히 구경해. 옷 마음에 드는 거 많을 거야.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신경 쓰지 말라는 며느리 표정이 아주 가관이었죠. 그의 말에 축하해주러 온 손님들까지 절 깔보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신경 쓸 거 없다면서 자기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다 제 아들이 뭘 해줬고 어떻게 잘해준다는 내용이었죠. 이대로 물러설 순 없었어요. 참다 못해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예, 며느라, 나왔다. 그랬더니 며느리 표정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친구들이 놀라니까 정색을 하면서 무시하라는 거 있죠? 제가 시어머니라는 걸 밝히기 싫은 게 분명했습니다. 그 요망한 속이 다 들여다 보였어요. 저기 쓰레기 모아놓은 거 보이시죠? 그거 좀 버려주세요. 저 잠깐 문 닫고 점심 먹고 올 거예요. 사색이 된 며느린 절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가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왜 오셨어요? 그냥 와봤다. 지나가다. 땅값 비싼 동네에 어머니가 오실 일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있는데 며느리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내가 창피하다 이거냐? 내가 하는 식당이 이 근처야. 그것도 몰랐지? 너 왜 날 모르는 척하고 잡상인 취급하니? 암튼 가세요. 빨리요. 얘들아.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나가서 점심 먹자. 내가 쏠게. 전 기막혀 그 골목을 나왔습니다. 애가 아주 되바라졌더라고요. 분한 마음과 함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태가 지안의 저런 성격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하루는 아들을 불러 저녁을 먹으면서 슬쩍 물어봤죠.
채영이가 잘해주냐? 처음처럼? 그럼요. 왜요? 어머니랑 연락 자주 안 해요? 듣기론 매일 전화한다고 하던데. 아, 아니에요? 상여우, 불려우도 모자라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며느리라는 애는 매일 전화는커녕 가끔 봐도 날 잡상인 취급하는데 아들 기태 앞에서 거짓말도 아주 번지르르하게 하는 것 같았죠. 애가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었습니다. 기태 됨됨이를 보고 결혼한 게 아니라 의사 타이틀을 보고 결혼한 것 같았어요. 얼마 뒤 설 명절이 다가왔죠. 설인데도 아들은 병원에 출근해야 했고 전 아예 며느리 볼 생각은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태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만든 명절 음식이 먹고 싶다는 거였죠. 장모님한테 얻어먹으라고 했더니 처갓집은 명절에 음식을 안 한대요. 제가 그랬습니다. 음식 해줬다가 며느리가 싫어하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채영이도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 먹고 싶대요. 장모님이 해주신 것보다 더 입에 맞다고 전이랑 떡국, 어머니가 해준 갈비도 먹고 싶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면 같이 사이좋게 먹을게요. 아니다. 제 건 남겨두고 어머니랑 채영이 둘이 오붓하게 식사하세요. 설에 못 찾아뵈서 죄송해요. 대신 다음 주말에 같이 시간 보내요, 어머니. 알았다. 엄마가 만들어서 가져다 줄게. 며느리가 구박한다고 아들 좋아하는 음식을 안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전 속이 푹푹 썩으면서도 음식을 하나하나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랑 산세월이 많으니 아직은 제 음식이 입에 맞겠다 싶었어요. 또 안싸도는 명절 음식을 안 하신다니 겸사겸사 했습니다. 만든 음식을 갖고 아들 내외 아파트로 갔죠. 음식들을 경비실에 맡길까 하다가 그냥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며느리가 보기 싫었지만 아들 먹고 싶다는 음식 차디차게 식는 게 싫어서요. 또 며느리가 성질내면서 내다 버리면 어떡하나 싶기도 했고요. 전 문을 두드렸고 며느리는 민망한 차림으로 문을 열더라고요. 해가 중천인데 자다가 깼는지 야시시한 속옷 차림으로 문을 벌컥 열어서 제가 다 놀랐습니다. 게다가 현관문에 술병이 쌓여 있었어요. 왜 오셨어요? 대뜸 그렇게 묻는 것도 예상 못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밤에 혼자 술 마셨는지 냄새가 말도 못했죠. 전 이렇게 말했어요. 기태가 먹고 싶다고 해달라고 해서 음식 좀 가져왔다. 혼자 술 마셨니? 며느린 대답도 않고 저한테 음식을 뺏어들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가라고 했습니다. 물론 저 역시 며느리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갈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걔 하는 행동이 절 또 잡상인 취급하더라고요. 전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냐? 내가 못 올 때 왔어? 그랬더니 며느리가 눈을 위로 치켜뜨더니 이러는 거였습니다. 왜요? 설날이라고 며느리가 해준 밥이라도 드시게요? 집에 밥은커녕 쌀도 없으니까요. 가세요. 왜 남의 집에 함부로 오세요?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남의 집에 함부로 와? 그래, 너희 둘이 사는 집이 맞긴 하지만 내가 지금 남이냐? 생판 남한테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며느린 저를 막 현관 밖으로 밀어냈어요. 아주 앙칼지게 절 내쫓는데 누가 보면 제가 빚쟁이인 줄 알았을 거예요. 왜 이렇게 말 못 알아들으세요? 가시라고요. 함부로 연락 없이 오시지 말고요. 그 아이는 저를 밀쳤고 전 벽에 어깨를 부딪혔죠. 나이가 있다 보니 조그만 충격에도 관절이 덜컹거리는데 그날은 꽤 세게 부딪혀 아팠습니다. 아이고 어깨야. 그거 알아요? 있는 집들은 명절에 자식들 다 해외여행 보내주는 거. 어머니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강짜를 부리세요? 제 친구들 다 의자자하게 있는 집에 시집 가서 한번 시댁 갔다 하면 몇백만 원씩 용돈 받아온다는데 이런 얘기 듣고도 할 말 없죠? 진짜 짜증나. 지질이 궁상. 뭐? 너 뭐랬냐? 방금 뭐랬어? 눈앞에서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전 너무 황당해서 비틀거리다가 안 되겠다 싶어 그 집 문을 다시 두드렸죠. 못 돼도 이렇게 못 될 수가 없었어요. 제가 현관문을 막 두드리니까
며느리가 문을 벌컥 열더라고요. 엄청 짜증을 내면서요. 제가 그랬습니다. 어디서 배운 말버릇이냐고, 네가 이러는 거 기태도 아냐고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하는 말이 저보고 뭐가 있어 그렇게 당당하냐는 거예요. 이 집도 차도 다 남편이 한 건데 어머니가 무슨 권리로 이 집에 드나드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집에 올 때 냄새나는 음식 말고 돈이나 들고 오래요. 그러면 반겨주겠대요. 한마디로 돈 없고 가난한 시어머니는 상종하기 싫다 이거였습니다. 전 할 말을 잃었어요. 그 길로 나와 집에 돌아갔죠. 상종 못할 애라는 거 분명히 알게 됐고 속이 상하다 못해 타들어갔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제가 며느리 잘못 들였다는 것을요. 쫓겨나듯 아들 집에서 나온 저는 이를 득득 갈았어요. 앞으로 절대 며느리가 있을 땐 그 집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벽에 부딪혀 어깨를 다친 것도 화가 났지만 더 기가 막힌 건 아들 기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치열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며느리의 실체를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너무 고민이었어요. 한편으론 아들이 행복한지 확인도 하고 싶었고요. 저한테 막대하는 며느리 기분 같아선 다 까발리고 싶었지만 아들이 좋다면 아들한테는 잘한다면 이 결혼 깰 순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제 속을 알 리가 없는 아들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새벽에 퇴근해 전을 데워 먹었대요. 며느리도 같이 먹었냐고 물었더니 속이 안 좋다고 해서 혼자 대충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개업한 며느리 가게가 엄청 잘 된다나요? 돈 버느라 힘들어한다고 아들 딴엔 배려를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명절인데 집에서 쉬는 사람이 밥상이나 따뜻하게 차려주면 좋으련만 누구한테 뭘 기대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며느리 선택한 아들도 문제였죠. 여자 보는 눈이 어쩌면 그렇게 없을까 혼자서 속이 푹푹 썩었습니다.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아들은 제가 어깨를 다친 걸 알고 집에 자주 왔죠. 며느리도 한두 번 따라오더라고요. 와서 기태가 볼 때는 찜질을 해준다, 어쩐다 난리를 치다가 기태가 어딜 가면 안면몰수 바로 들어가네요. 다리 꼬고 핸드폰만 보는데 내 자식이면 등짝을 때렸을 겁니다. 차라리 안 오면 속이나 편하지 기태 따라오면 제 속이 말이 아니었어요. 다친 어깨 치료하고 그달이 지나갔고 저 두 얼굴의 며느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때였죠. 그리고 기어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개업한 옷가게 근처에는 유명한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비싼 곳이었죠. 손님들도 한 자락 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 레스토랑 입구에서 며느리와 안사돈 그리고 사돈 처녀와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와 안사돈은 절 보자마자 놀라더니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며느리가 그 방정맞은 입을 함부로 놀리더라고요. 여기에 왜 있어요, 어머니가? 이런 고급 식당 아무나 오는 데 아닌데요. 잘못 들어오셨으면 빨리 가세요. 사람들이 욕해요. 그게 무슨 말이니? 넌 네 갈 길 가라. 난 내 갈 길 갈 테니까. 또 며느리의 막말은 시작됐고 전 안싸돈이 어떻게 하나 지켜봤습니다. 황당한 건 콩 심은 데 콩 난다더니 안싸돈은 그런 딸을 보며 같이 웃기만 하는 거였어요. 전 입을 떼기도 싫어서 목례만 까딱하고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레스토랑 안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 앉았는데 문이 열리면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리포터 출신이라 카랑카랑한 목소리를 가진 며느리와 안사돈이었죠. 역시나 며느리가 아나 무인인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안사돈 말하는 게 엄청 천박했어요. 상견례 때는 그렇게 고상한 척 하더니 다 연기였던 거였죠. 이런 고급스러운 데를 저런 촌스러운 노인네가 왜 온 거야? 격 떨어지게. 어쩌다 우연히 들어왔겠지. 이런 데인 줄도 모르고. 돈은 있을까 몰라. 그러니까 엄마, 설마 나한테 돈 내라는 건 아니겠지? 아, 짜증나. 남들은 시부모가 좋은데도 데려간다던데. 난 이런 걱정이나 하고 있고. 됐어. 최서방이 너한텐 꼼짝 못하잖아. 그거면 됐지. 이 결혼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집 생겼지, 차 생겼지, 네 샵도 차렸지. 시부모 돈까지 있으면 좋았겠지만 어떡하겠어. 거기까지가 네 복인걸. 아주 덜 떨어진 얘기들을 고상하게들 하고 있었죠. 전 더 이상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결혼 전에 알랑방구를 낀 건 다 의사라는 아들 직업 때문이었어요. 제가 알기로 며느리 사치는 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입고 걸치고 신는 것들도 다 명품 천지였고 허세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았죠. 전 숨소리도 안 내고 그들이 하는 얘길 다 들었어요. 돈 없는 촌스런 노친네라고 실컷 제 흉을 보던 안사돈과 며느리는 또 돈 얘기를 하며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너 괜히 네 시어머니 신경 쓰지 말고 맛있게 먹어. 여기 음식 돈이 얼만데. 최서방 카드 가져왔지? 당연하지. 결혼하고 내 돈은 절대로 안 써. 다 기태식 카드로 긁지. 남편 카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엄마, 빨리 가서 먹자. 설마 시어머니 나한테 계산하라는 건 아니겠지? 포크랑 나이프 쓸 줄은 아나 몰라. 야, 그래도 몰라. 저 놓친네 쌈짓돈 있으면 그것도 싹 네가 가져라. 억울하잖아. 없는 시대 가진 것도 복장 터지는데 그거라도 챙겨야지. 걱정 마, 엄마. 다 생각이 있어. 기태 씨 수입, 재산, 거기에 어머니 쌈짓돈까지 결국 다 내 차지 될 거라고. 식은 죽 먹기랄까? 그들이 나가고 한참 뒤에야 전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며느리 막장으로 말하는 거야 처음 겪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분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전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화장실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안사돈, 사돈 처녀가 앉은 자리가 잘 보이는 자리를 잡았어요. 아주 자기들끼리 신났더라고요. 메뉴판을 보고 이것저것 양껏 고르는 것 같았죠. 전 앞에 커피 한 잔을 놓고 그들이 하는 짓을 보고 있었어요. 한참 맛있다면서 먹더니 안 싸더니 웃기는 짓을 하더라고요. 웨이터, 안심 스테이크 크기가 작은데 리필 좀 해줘요. 되지? 이거 한 그릇에 얼만데 칸에 기별도 안 가겠어. 아유, 배고파. 손님, 메인 요리는 리필이 어렵습니다. 음료는 가능하시고요. 어머, 왜 안 돼? 여기 서비스 진짜 별로네. 이렇게 큰 접시에 손바닥도 안 되는 고기 올려놓고 그 돈을 받아? 진짜 별꼴이다. 왜 유명한지 모르겠네. 불친절하다고 사람들한테 소문내도 할 말 없죠? 웬만하면 그냥 줘요. 사람도 없는데. 정말 진상 중에 상진상이었어요. 직원은 정중하게 메인 요리는 리필이 안 된다고 했고 며느리와 사돈 처녀가 옆에서 항의하는 게 보였습니다. 교양이라곤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요리를 더 시키면 시켰지 메인 요리를 리필해달라는 손님은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았죠. 직원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주방으로 가길래 제가 손짓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저 테이블 손님들 요구사항이 뭐죠? 내가 제대로 들은 거 맞아요? 안심 스테이크 리필. 그것도 세 접시나? 직원이 그렇다고 했고 전 어이없어 하는 직원에게 메인 요리 다시 해서 가져다 주고 다른 것들도 챙겨주라고 했습니다. 직원은 알겠다며 저한테 90도로 인사를 하고 주방으로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안사돈과 며느리 일행이 절 보고 있었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소리가 다 들렸어요. 여기가 어떤 데인 줄 알고 저렇게 아는 척을 하냐고 지금 자기들이 주문한 음식이 얼만데 계산이라도 해줄 거냐면서 비아냥거리고 웃더라고요. 계산? 무슨 계산? 돈 한 푼 없을 텐데 무슨. 직원한테 뭐라고 했길래 저렇게 공손하게 인사를 해? 괜히 기분 나쁘게. 그래도 뭐 다시 해준댔으니까 그거나 먹고 가요. 전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와 안사돈네가 있는 테이블로 갔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숨겨왔던 제 정체를 밝히게 됐죠. 저로서도 뜻밖의 상황이었어요. 세아가 안사돈 궁금한 게 참 많네요. 내가 저 직원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그 말도 안 되는 리필 요구 들어드리라고 했어요. 왜냐고요? 이 레스토랑 내가 대표거든요. 더 드시고 싶으면 드세요. 전혀 부담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이 정도도 못합니까? 진작 말씀하시죠. 이런데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세상 어떤 레스토랑에 가도 메인 요리는 리필이 안 되는 거 전혀 모르고 있었나 봐요. 여기서야 실수하셨지만 다른 데서는 교양 있게 행동하세요. 아시겠어요? 안사돈과 며느리 사돈처녀는 입을 떡 벌리고 저를 보더라고요. 전 가볍게 웃어줬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냐는 표정을 지으면서요. 세아가 전에 한번 말했잖니. 내가 아는 식당에 한번 오라고. 음식 맛있게 해주겠다고 했잖아. 넌 대답만 잘하더니 코빼기도 안 보이더구나. 그 식당이 여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 그럼 여기 어머니 소유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여기뿐이겠니? 같은 이름으로 된 레스토랑, 내 건물들. 말하면 알기나 하겠니? 세아가 정신 차려. 벌어진 입에서 침 떨어지겠다. 뭘 그렇게 놀라니? 이 정도 가지고. 며느리는 사색이 돼서 입을 다물더니 얼굴이 홍당무가 되더라고요. 안사돈도 안절부절 못하면서 제 눈치만 보고요. 곧 직원이 갓 구운 스테이크와 샐러드, 음료들을 가져왔습니다. 전 직원에게 다시 세팅하라고 지시했어요. 직원은 저한테 대표님이라고 하며 착착 일을 했죠. 제가 손짓 한번 하니까 매니저도 달려왔고요. 그 모습을 멍하니 보던 며느리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어머니, 몰라봐서 죄송해요. 저 진짜 몰랐어요. 왜 진작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랬으면 달랐을 텐데. 저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짐작하기론 아마 며느리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엄청 돌아갔을 겁니다. 땡전 한 푼 없이 낡은 집에서 사는 시어머니가 실은 엄청난 사업가라는 걸 깨닫고 무릎을 꿇은 거였죠. 전 코웃음을 쳤죠. 말했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너 진짜 맹랑하구나. 가난하고 허름한 시어머니 무시해도 되고 이런 레스토랑 운영하면 깍듯이 대접하는 게 네 상식이냐? 왜 무릎을 꿇어? 어서 먹지 않고. 우리 셰프 실력 상당해. 네가 더 잘 알지 않겠니? 세상에 누가 메인 요리를 리필해달래? 이런 레스토랑에서 안 싸돈, 제 쌈짓돈, 채용이 주머니에 들어가기나 하겠어요? 제 재산 감당이 되겠냐고요? 아니, 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돌아가는 판이 완전히 뒤집혀 버렸습니다. 말할수록 더 기가 차고 황당하더라고요. 누구 레스토랑에 와서 저렇게 뻐기는 건지 정말 한심했어요. 전 제 젊음과 청춘, 피땀이 녹아든 이 레스토랑을 정말 아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꾸준히 인기를 끌기 위해선 보통 노력으론 부족했어요. 그런 곳에 와서 절 깎아내리다니 예의도 모르고 교양도 없이 행동하면서 절 무시한 며느리와 사돈네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안사돈은 딸이 무릎을 꿇은 게 아무래도 보기 싫었겠죠. 자기 딸이 한 짓은 생각 안 하고 한마디 보태려고 해서 제가 선수를 쳤습니다. 화장실에서 다 들었습니다. 시골 노인들은 이런 데 오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제 모습이 뭐가 어때서요? 생전 여기 손님들 제 겉모습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 없었어요. 사람이 왜 그렇게 몰상식해요?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툭 터놓고 말씀하셨으면 다 좋았잖아요. 그러게, 이렇게 재력이 있으신 줄 몰랐네요. 신뢰가 많았습니다, 정말. 됐고요. 며느리 하는 행동 말 어디서 배웠겠어요? 안싸돈한테 정말 실망 많이 했습니다. 더는 변명 듣고 싶지도 않고 계속 영업해야 하니까 그만 가주세요. 정 실장, 음식 식었지만 이분들은 좋아할 것 같으니까 싸드려. 저희 레스토랑 규정에 포장은 없는데 처음 드신 음식인 것 같으니까 싸드릴게요. 두고 많이 드세요. 제가 완전히 돌아선 것 같으니까 며느리가 제 발을 붙들고 늘어지더라고요. 그의 눈에 뭐가 보였겠어요. 제가 화난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재력 있는 시어머니 놓칠까봐 안달이 난 거였겠죠. 그 속이 너무 투명하게 보여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노여움 푸세요.
제가 여기서 설거지라도 할까요? 청소라도 할까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싫으니까 그냥 가라. 네가 하긴 뭐래. 명품 사고 비싼 음식 먹는다고 사람이 고급되니? 인성 좋고 현명해야 고급인 거지. 가라. 남의 사업 망칠 생각 하지 말고 가. 그렇게 며느리와 안사도는 제 레스토랑에서 쫓겨났습니다. 들어올 땐 기세 등등하더니 나가는 뒷모습이 볼만하더군요. 아주 하는 짓들이 가관이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돈밖에 모르는지 오만정이 뚝 떨어졌죠. 특히 화장실에서 제 욕하던 건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태돈에 제 삼짓돈까지 지껏 만들겠다던 며느리 목소리가 잊혀지지도 않았죠. 전 그 사람들 내쫓고 계속 일했어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 흐린다고 제 일을 안 할 순 없으니까요. 매니저로 일하는 직원이 퇴근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지만 차라리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레스토랑에 있었습니다. 아주 전화에 불이 났어요. 며느리가 애타게 절 찾더라고요. 그렇게 절 문전박대하더니 웃기지도 않았죠. 이런 애한테 처음부터 모든 걸 오픈했으면 어땠을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안싸돈도 저한테 문자를 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자식 잘못 가르친 제 죄입니다. 부디 너그러우신 사부인께서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 용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내일 채영이와 함께 찾아가 사죄드리겠습니다. 노여움 푸시고 며느리 사람 만들어 주세요. 이제와 누구한테 딸 자식을 사람 만들어 달라는 건지 암만 생각해도 분통이 터졌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돈밖에 모르고 사람을 겉만 보고 평가하는지 며느리와 안싸돈 오늘 아마 뜨끔했을 거예요. 아니 아주 뜨거웠을 겁니다. 문제는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할지 그 지경이 돼도 고민이 되는 게 엄마라는 자리였습니다. 그날 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퇴근해 집에 돌아왔어요. 전 고민을 하다 잠에 들었고 새벽에 아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장 집 앞에 오겠다는 거였어요. 전 마음의 준비를 했죠. 아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꺼내려나 심란했어요. 집에 들어온 아들은 심각한 얼굴이었습니다. 성규한테 다 들었어요. 오늘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가당키나 한 일이에요? 성규는 아들의 친구로 레스토랑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어요. 아까 벌어진 일 성규가 다 지켜봤고 술 한잔 하러 만나 아들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했더라고요. 기태는 믿을 수가 없어서 얘기를 듣고 또 들었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전 고민하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기태야, 너 그 애 사랑하니? 엄마 그동안 고민 많이 했는데 네 뜻이 궁금하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애를 사랑할 수 있어요? 걘 돈밖에 모르는 애예요. 돈에 아주 환장했다고요. 아들은 오늘 있었던 일에 치를 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몰랐던 얘기를 꺼냈습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는 남자 관계도 복잡했더라고요. 기태랑 결혼하기 직전까지 만난 남자가 병원으로 찾아와 그 애랑 헤어진 과정을 다 폭로하더랍니다. 있는 돈, 지위 다 빼먹고 배신한 채영이를 순순히 용서할 수 없다면서 그 애의 과거를 다 불어버린 거였어요. 자기 말고도 몇 다리를 걸치면서 남자를 사귀었고 순진하면서 돈 잘 버는 남자 만나 결혼하는 게 꿈이라고 떠들고 다녔대요. 기태는 사람을 이용해선 안 되지 않냐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안 그래도 뭔가 이상했어. 채영이 결혼 전이라 후가 너무 달랐어요. 어머니한테 말 못했는데 속 많이 썩었어요. 내 물건 후지다고 다 내버리질 않나. 어머니 음식도 멀쩡한 걸 갖다 버리고 돈은 또 얼마나 쓰는지. 아들도 이상한 낌새를 챘던 모양이에요. 저한테 말도 못하고 속만 알았겠죠. 채영이 걔 꼴도 보기 싫어요. 얼굴도 보기 싫고 목소리만 들어도 구역질 나. 이혼해야겠어요. 그게 맞아요. 그런 애랑 어떻게 살아요? 자식 안 낳은 게 천만다행이지. 어머니도 저 안 말리실 거죠? 그동안 있었던 기막힌 일, 입도 뻥끗 안 했는데 아들은 벌써 길길이 날뛰고 있었죠.
다음 날 새벽 대바람같이 며느리가 쫓아왔어요. 머리는 귀신같이 풀고 검은색 정장을 빼입고 왔더라고요. 하여간 머리 굴러가는 게 다 보였습니다. 그만큼 반성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나름 장꾀를 썼더라고요. 전 문 열어주지 말라는 아들 말을 무시하고 집에 들였죠. 밖엔 사부인까지 와 있더라고요. 전 가시라고 할 말 없다고 하고 며느리만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저와 아들 눈치를 보면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저 한 번만 봐주세요. 기태 씨, 어제 무슨 얘기 들은 거야? 왜 내 전화 안 받고 그래? 여기서 잤구나? 아들은 화를 간신히 참는 눈치였죠. 숨소리도 거칠고 보통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성격이 순한 기태가 이 정도면 엄청 분노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두 얼굴로 사는 거 영원히 안 들킬 줄 알았어? 너 어머니 왜 무시해? 어머니 돈 없고 촌스럽다고 막말하고 장모님이랑 대놓고 무시했다며? 내가 언제 해? 몰라서 그랬지. 이젠 안 그래. 절대 안 그래. 자기, 나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 어머니, 다 기억나시죠? 저 원래 어머니한테 잘했잖아요. 늦었어 이미. 나도 어머니도 너한테 마음 떠났어. 어떡하냐? 그렇게 돈 좋아하는 애가 큰일 났다. 어머니 그 레스토랑만 운영하는 거 아니야. 서울에 건물도 많고 그런 식당 몇 개나 더 있어. 너 제정신이냐? 너 그동안 쓴 돈 누린 거 다 어머니한테서 나온 돈이라고. 이제 다 끝났고 나가.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사인해. 너랑은 끝이야. 아들은 흥분하고 있었고 자칫하면 큰 싸움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전 아들한테 일단 출근하라고 했어요. 저한테 뒷일은 맡기라고 설득했죠. 아들은 며느리를 한참 노려보다가 억지로 출근했습니다. 전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입을 열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 처음부터 끝까지 취조하듯 캐물었죠. 옷가게 개업할 때 잡상인 취급한 거, 설 명절에 날 밀쳐 어깨 다치게 하고도 모른 척한 일, 수도 없는 막말과 무시 인정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 화장실에서 절 욕한 일도 꺼냈죠. 남편을 돈 버는 기계로 알고 시어머니 쌈짓돈까지 털어갈 계획 아직도 유효하냐고 했더니 웃으면서 실수라는 거였어요. 이제 다시는 안 그럴 거라고 자기를 하인처럼 부리라고 하는데 그것도 말이라고 짓거리는 꼴이 기가 막혔죠. 전 며느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기로 했어요.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얜 반성이라는 걸 모르는 애였습니다. 게다가 기태도 이혼한다고 벼르고 있고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였어요. 기태도 마음 돌아섰고 나도 너 며느리로 계속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나가라. 오늘부로 연을 끊어. 싫어요, 어머니. 저 안 나가요. 못 나가요.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더니 기태가 거실로 쳐들어왔습니다. 출근한 줄 알았던 애가 우리 얘길 다 듣고 있었어요. 기태는 피가 거꾸로 솟는다면서 하나하나 따지고 들었습니다. 못 나가긴 뭘 못 나가. 내 카드랑 차키, 그 가방이랑 반지까지 싹 다 두고 가. 너 그 옷가게인지 뭔지 낸 거 내 돈으로 내준 거 아니야. 어머니가 사업 자금 다 주셨다고. 너한테 비밀로 하라고 해서 내 돈으로 한 거라고 했고, 카드? 생활비? 야, 내가 얼마나 번다고 네 씀씀이를 다 감당하냐? 그것도 다 어머니가 도와주신 건데. 뭐? 명절 음식 해온 어머니를 벽에 밀쳐? 어머니를 잡상인 취급해? 야, 귀신은 뭐 하는지 모르겠다. 너 같은 애 안 잡아가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잘못했어, 기태 씨. 다신 안 그럴게. 한 번만 기회를 줘. 며느리는 그 말을 듣더니 더 싹싹 빌었어요. 진짜 물주가 저였다는 걸 다시 한번 듣곤 눈이 뒤집힌 것 같았습니다. 저한테 잘못했다고 바닥을 기라면 기고 발바닥을 핥으라면 핥겠다고 해서 제가 소름이 끼쳤어요. 너 같은 애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도 않다고 어쩌면 겉과 속이 그렇게 다르냐고 억지로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며느리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그의 가족들도 참 즐깁니다. 그의 가족들도 참 즐깁디다.
몇 날 며칠을 우리 집이랑 레스토랑 주변을 서성이면서 끈질기게 사죄 한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레스토랑 매니저 성규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며느리가 주방에 쳐들어가 설거지를 하고 있다는 거였죠. 대표님, 진짜 이 여자 왜 이래요? 제정신 아니에요. 다짜고짜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 하는데 나가라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해요. 기막혀서 원. 정 실장, 내가 갈 테니까 일 봐. 신경 쓸 거 없어. 이제와 바짓가랑이 잡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전 그 애 내쫓고 사설 경호원까지 고용해서 그 집안 사람들이 얼씬도 못하게 했습니다. 아들 병원에까지 찾아가고 전화한다는 걸 제가 작심하고 그 인간들이랑 만나 결판을 냈어요. 거액의 위자료 청구받고 싶냐고 이혼 전문 변호사의 매운맛 좀 보고 싶냐고 하니까 그제야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뭐가 아쉬운지 연신 미안하다 잘못했다 엎드리는데 완전히 질려버렸습니다. 내가 살다 살다 당신 같은 사람들 처음 봅니다. 딸 자식들 다 그렇게 키웠습니까? 돈 있는 사람 앞에선 비굴하게 굴고 없는 사람 앞에선 아무렇게나 굴어도 상관없다고요? 아들 기태, 이 결혼의 진심이었고 나도 며느리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더는 인연 맺을 이유가 하나도 없네요. 끝까지 이기적이고 독한 당신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기태 병원으로 한 번만 더 연락하거나 찾아가기만 해요. 내 경고 허투루 듣지 말아요. 이 자리까지 오는 게 쉬운 줄 압니까?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이만 갑니다. 전 그 길로 그 지겨운 면상들과 작별했어요. 시간은 걸렸지만 이혼은 마무리됐고 그 막대먹은 며느리한테 준 것도 다 돌려받았습니다. 브랜드샵인지 뭔지 한다고 일만 벌려놓고 빚만 잔뜩 졌더라고요. 가짜를 진짜라고 속여 팔아 욕도 엄청 먹고 있었어요. 그 사업 자금 결혼할 때 그 애한테 해준 걸로 다 돌려받았죠. 처치곤란인 명품들 중고로 팔아서 좋은데 기부했습니다. 사람 공부했다 셈치고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속빈 강정이었다 이겁니다. 하마터면 어렵게 일군 재산 그 머리 비네한테 홀딱 빼앗길 뻔했어요. 아들이 이혼 후 우리 모자 한 번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거 엄마 원망스럽지 않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펄쩍 뛰네요. 그런 말이 어딨어요. 레스토랑 잘 되고 건물주 됐어도 어머니 하시는 말씀 늘 똑같았어요. 겸손하라고, 괜히 돈 자랑하고 다니지 말라고. 난 너무 동의해요. 어머니 잘못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말 마세요. 전 아들에게 어려서부터 철저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어디 가서 섣불리 있는 티 내지 말라고요. 남편은 식당을 하다가 쓰러져 기태가 3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그 사업체 제가 물려받아 한동안은 고생 많았죠. 하나부터 열까지 배우면서 밤새 가면서 일을 배웠고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결국은 레스토랑으로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 없이 여자 혼자 사업을 하고 돈 좀 만진다니까 흑심 품고 접근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자고 남자고 저 등쳐먹으려는 사기꾼들 참 많이 쳐냈어요. 또 돈이 많아도 낡은 집 깨끗하게 해놓고 살고 화려하진 않아도 단정하고 깔끔하게 입고 다니는 건 버릇이기도 했지만 아들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돈을 좀 버니까 아들 어릴 때 나쁜 마음 먹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재산은 많아도 생활을 검소하게 사는 게 여러모로 속이 편했고요. 그런 수십 년의 노력을 못난 꾀로 가로채려 들다니 한때는 며느리라고 불렀던 그 아이를 떠올리면 피가 거꾸로 솟네요. 그래도 일찌감치 눈치채 결혼 생활 정리한 건 잘했다 생각합니다. 아들은 2년 정도 조용히 일만 하더니 다시 연애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볼수록 매력 덩어리인 지금의 며느리와 재혼을 했습니다. 같은 의사고 선후배 사이래요. 대학 때부터 본 사이라 10년 이상 된 인연이고요. 아들도 그렇고 저 또한 지금의 며느리랑 있으면 속이 편합니다. 집도 둘이 반반씩 구했고 집안일도 나눠서 하거나 도우미를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뭐든 열심히 하는 게 몸에 밴 애들이라 보고 있으면 뿌듯해요.
집안 배경 상관없이 둘이 열심히 벌어서 잘 살겠대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말이나 행동하는 게 마음에 쏙 듭니다. 며느리는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한마디 하고는 차분하게 앉아 있더라고요. 첫인상부터 가볍지 않고 무게가 있었어요. 지켜보니 사치도 안 부리고 번 돈 알뜰히 모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베풀고 싶습니다. 한두 번씩 목돈 쥐어주는 재미도 있네요. 며느리가 손녀를 낳았을 땐 차 한 대 뽑아줬고요. 요샌 손녀 재롱 보는 재미에 푹 빠졌네요. 할미 할미 하면서 고 예쁜 얼굴로 웃으면 살살 녹아요. 돌잔치 때 사돈 어른들도 만났는데 참 인품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기태가 장가를 잘 든 것 같아 마음이 좋아요. 제 레스토랑에도 종종 오십니다. 같이 와인도 한 잔씩 하네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못된 아이 어디서 또 사기치고 다니다가 쇠고랑 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돈 욕심을 부리다가 기어이 범법자 되고 말았네요. 그 부모도 정신 못 차리고 딸 돕다가 집 거덜났대요.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습니다. 그 똥물 이미 치웠고 지금 우리 깃에 잘 살고 있으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주말에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네요. 우리 손녀랑 공원에라도 놀러 가게요. 여러분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